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인접해 있는 감정가 10억대 꼬마 빌딩입니다. 서울에서 2호선 역세권 근처에 10억짜리 조그만 건물을 구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드디어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면책 조건으로 제공되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경매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은 보다 자세한 상담 오늘의 경매를 통해서 컨설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오늘의 경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고, 물건 보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물건 사건 번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보시죠. 2019 타경 100043, 매각기일은 2019년 11월 6일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67-20번지고요. 주용도는 근린시설이고 대장용도는 2종 근생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3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5.6평입니다. 본 경매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약 10억 8천이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 보시면 녹색이 눈에 확 띕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이 보이고요. 봉천로 사거리 바로 오른쪽 블럭에 광로를 접하고 있는 본 물건 입지하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위치 확대도입니다. 우리 물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렇게 뚜렷하게 마킹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의 노란색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왼쪽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거의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로 폭도 상당히 넓은데 인접돼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에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입지인데, 입지는 뭐니 해도 주변에 어떤 지하철이 있는지, 대중교통이 잘 진행이 되는지, 또한 배후 수요가 좋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지하철입니다.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고 계신데요. 2000년 초반부터 서부선 경전철 추진되고 있었는데 2019년 2월 올 봄에 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입구역에서 신림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남권과 서부권을 잇는 핵심 교통로로 부상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료 사진입니다. 2025년까지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12시 방향부터 보시면 우이 신설 연장선 개통이 됐고요. 2번 동북선 상계동에서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거쳐서 왕십리까지 진행이 되고요. 면목선 신내에서 청량리까지, 4번 보시면 9호선 4단계 연장이 있고요. 위례 신도시 교통 좀 불편했는데 강남구 신사역까지 바로 뚫립니다. 5번 보고 계시고요. 6번이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서부선 연장입니다. 7번, 8번, 9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연장선, 우리 서울대 입구역 인접돼 있다고 그랬죠. 6호선 은평구 세전역에서 마포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 입구까지 오니까 이제 서울대 입구역은 2호선과 경전철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요. 이게 또 이렇게 한 서클을 그려서 신림선, 난곡선까지 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통혁명이네요. 본물건 주변 환경 사진입니다. 가운데 빨간색 박스 쳐진 부분이 경매 물건 나온
입지고요. 왼쪽에 행운동 먹자골목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일반 상업지역 인접해 있기 때문이죠. 반대편에서 바라본 주변 환경사진입니다. 광로 오른쪽에 있고요. 빨간색 박스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큰 병원이 있고 이 사진상에 보이진 않지만 서울대 입구역 상당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본건 전경 사진입니다. 1층에는 뭐 식당, 음식점이 보이고요. 지하에 이렇게 무슨 술집이 보여집니다. 뭐 2층에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소 형태로 되어 있겠죠. 본 건물은 지하도 있습니다. 건물 계량도를 보고 계십니다. 건물 계량도 보시면 맨 위에 보시죠. 지하 1층과 1층이 동일한 면적 48.51제곱미터고요.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계량도를 보고 계세요. 2층은 공부상 근생인데요. 현재 방 2개와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층은 사무실과 휴게실로 되어 있고요. 자, 본 건물 1층 입구고요. 이 앞에서 보이는 앞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무슨 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가제 부분입니다. 지하는 뭐 이렇게 이렇게 술집으로 보여지네요. 본건 2층 사진입니다. 2층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은 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2층입니다. 방 2개네요. 3층 내부 사진입니다. 3층 외부 사진 보시면 2층과 동일한 철문으로 되어 있고요. 3층 내부 사진은 휴게실과 사무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옥탑 부분입니다. 옥탑 아주 뭐 아담합니다. 뭐 실외기 있고 비교적 관리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정평가 현황과 건물 현황, 토지 현황, 제시의 건물 현황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1번 보시면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19년 1월에 했고요. 토지 감정을 약 10억 6천에 했습니다. 건물 감정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고란 보시면 감정평가서상 제시의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건물 보존 등기일이 1985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건물 현황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라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전용 14.67평이고요. 3층이 11.58평입니다. 주용도는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요. 밑에 토지 현황 보시면 지목은 당연히 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맨 밑에 4번 보시면 제시의 건물 현황 1층에 아까 있었죠. 파이프조 천막 점포 부분이고 매각에 제외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사진입니다. 입찰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권리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위쪽 1번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기준 권리가 2005년 6월 17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등기부 2번 소멸 기준을 필두로 해서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2번도 등기부 현황 건물 보시면 2번 2005년 6월 17일 근저당권을 기해서 모든 등기부의 권리사항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서 임차인 현황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05년 6월이고요. 1번 쓰여져 있습니다. 2번 보시면 각 임차인인데요. 2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모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후 인수사항이 없습니다. 입찰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맨 밑에 비고란에 일괄 매각이라고 쓰여져 있고 1층에 설치된 파이프조 천막은 점포 부분 평가 제외됐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물건 인근에 있는 최근 실거래가입니다. 가운데 부분 이 녹색 부분의 경매 2019년 토지 평당 3,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위쪽 보시면 1번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2017년에 단독주택인데 토지 평당 3,900만 원이었고요. 오른쪽 보시면 2017년에 단독주택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당 3,400이었습니다. 밑에 6시 방향 보시면 길 건너지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17년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평당 3,800이었습니다. 본물건은 2019년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당 3,600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지요. 부동산 종합공부 요약본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있는 내용 상기하는 내용입니다. 1번 보시면 본 건물 사용 승인일은 1985년 10월 14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건폐율은 약 50%고요. 2번 보시면 주용도는 근생입니다. 밑에 3번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상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와 연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번 보시면 권리분석상 등기부 토지 건물 다 소멸되고요. 임차인을 분석해 보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낙찰후 인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요. 단 1층과 지하 부분이 근린 상가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권리금이나 시설비 문제로 인해서 명도 조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본건물 건축 사용 승인일이 1985년입니다.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노후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낙찰 후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입지에 대한 장점인데요. 자, 서울대 입구역은 서부선 경절 처리 착공 계획 중입니다. 지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은평구를 거쳐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바로 직진입니다. 본건물은 대지 면적이 약 30평인데 평당 3,600만 원이고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감정가가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자, 마지막 4번째 포인트는 낙찰 후 저평가된 현재 임대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예상 임대료, 예비 임차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면 현재 아까 설명 안 드렸던 보증금 합계 오른쪽 하단 보시면 보증금 합계 약 1억 원, 월세 합계 244만 원인데요. 그 이상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물건은 감정가가 10억 8천입니다. 지금 차트에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데 한 번 더 유찰되면 정말 시세 대비 대박 가격입니다. 이 정도로 총평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경매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카페 가입하시면 경매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셔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